우리나라의 학교는 너무 싫어. 답답하다고. 이 동네도 사람들도 다 지루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어. 호주의 한 마을 평범한 생활에 지쳐 학교도 동네도 모두 싫어졌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진 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몰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입니다. 이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나예요. 43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엄마이자 아내로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죠. 제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크게 변할 거라 기대한 적도 없어요. 제 남편 리암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라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집도 아늑하고 평범하지만 우리 것이랍니다. 우리 딸 소피아는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15살인데 에너지가 넘쳐요. 어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인지 뚜렷하게 아는지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소피아가 가장 빠져있는 건 한국이에요. 처음에는 음악, 소위 말하는 K-팝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로 점점 관심이 커져서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보고 혼자서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글자도 연습하더라고요. 가끔은 소피아가 부르는 노래나 보여주는 서울의 모습 덕분에 집안에 작은 한국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소피아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그저 잠깐의 유행인 줄 알았어요. 지금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관심사로 넘어가겠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봐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제 앞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왔죠. 무슨 일이야, 소피아? 하면서 채소를 썰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심호흡을 하더니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대요. 한국으로. 한 달 동안. 소피아의 흥분이 방을 가득 채웠고 잠시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며 현지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어요. 반짝이는 소피아의 눈에서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우리 작은 부엌 구석구석까지 그녀의 기쁨이 퍼져나갔어요. 잠깐 동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죠. 아직 어린애에게 이건 너무 큰일이야. 하지만 소피아의 눈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나니 그 아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집에 돌아온 리암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처럼 소피아의 열정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간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의 안전성이나 호스트 가족 관련 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했어요. 알아볼수록 안심이 되었고 결국 소피아에게 허락을 해주었더니 그 애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짐을 어떻게 쌀지 한국어 표현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서울에 대해 알아낸 모든 정보를 공유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소피아를 배웅하며 가슴 한편에 묘한 허전함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붙잡고 싶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신난 얼굴로 손을 흔드는 소피아를 보면서 이번 여행이 그녀의 모험이자 배움의 순간임을 되새겼어요. 리암은 제 손을 잡아주며 소피아는 괜찮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라고 말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 한 달은 길게 느껴졌지만 매일같이 소피아의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바쁜 거리와 높은 빌딩 사진, 호스트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음식 사진을 보내줬고 특히 음식 사진이 아주 많았어요. 매일의 일상과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다양한 점을 전해주었죠.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작은 식사도 정갈하게 차려져 있다는 이야기에 한국 생활을 아주 즐기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가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시드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곤 했고 어딘가 조용하고 차분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서울에 마음 한 조각을 두고 온 듯 했죠. 창밖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모습을 종종 보게 됐어요. 어느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 드디어 소피아와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음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소피아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소피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애는 잠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예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주던 반짝이는 눈빛이 살짝 비쳤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흐릿하고 복잡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 기분이 그냥 뭔가 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더 말하도록 격려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서로를 배려하고 친구들과 호스트 가족들과도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선 마음이 편했어요. 밤늦게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값비싼 물건을 두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런 한국인들의 배려에서 오는 분위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름다운 경험을 얘기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에서 약간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녀에게 시드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한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 새로운 곳을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있는 곳에 살면서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도 괜찮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삶을 놓기 싫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 그저 소피아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곳이 여기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이든 간에 말이에요. 그 후로도 소피아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늘 그리움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리암은 여전히 일하러 가고 저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며 소피아는 평소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생활이었지만 우리 삶이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소피아에게 그저 추억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를 보며 깨달았어요.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엄마로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소피아의 길을 지지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그녀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해봤죠. 그 경험은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영혼 깊이 닿은 변화를 준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시드니에서의 삶을 안정적이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작고 서울이 남긴 빛나는 기억과는 사뭇 다른 곳처럼 보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동안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방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한국어 연습 소리, 소피아의 눈은 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관한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죠. 가끔씩은 그녀가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걸 봤는데 그때마다 그녀 얼굴에 스치는 그리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엄마로서 저는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지금 삶도 충분히 좋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보면서 알았죠. 그 꿈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소피아의 것이었고 제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지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어느 저녁 소피아가 잠든 뒤에 리암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냉장고에 작은 소음이 채우는 고요 속에서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리암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는 타입이지만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항상 믿음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며칠 후 리암은 집에 돌아와서 제게 제안을 했어요. 있잖아. 회사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박람회에 초대를 받았어. 최신 부품들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우리 가족이 함께 가보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소피아와 함께 서울에 가서 그녀가 그곳을 다시 경험해보고 그곳에서의 유학 생활이 어떤 의미일지 알아보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히 리암의 일이 아니라 소피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그가 깊이 고민한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그 후 몇 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비행기 표 예약부터 숙소 준비, 리암의 박람회 일정을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소피아의 설렘은 한결같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꿈을 현실로 이어줄 다리처럼 느껴졌죠. 비행기에서 저는 창가 쪽에 앉은 소피아를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작은 호기심 덩어리였던 그녀가 이렇게 성장해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 모험이 그녀를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간 짠해졌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빠르지만 예의 바르게 움직였죠. 공항 전체가 어떤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흐르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심지어 공기까지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상쾌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공항을 나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로 향하면서 도시가 펼쳐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거의 완벽하게 정렬된 나무들, 부드럽게 흐르는 교통, 빠르고도 목적지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이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익숙하고도 경이롭게 도시를 바라보았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소피아가 말했던 그 조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책이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치 도시가 소피아를 다시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돈된 거리와 조용한 역들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그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 에어비앤비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는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고 이미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기쁨이 묻어났고 저는 이 여행이 그녀의 서울에 대한 갈망을 더욱 깊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리암은 박람회 업무로 바빴고 소피아와 저는 둘이서 서울을 구경했어요. 소피아가 안내를 맡아 도시의 구조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죠. 우리는 번화한 시장을 거닐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와 손수 만든 장신구들을 파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소피아는 자신의 추억을 담은 작은 공원과 아담한 카페, 지난번 방문 때 시간을 보냈던 책방을 차례로 소개해 주었죠. 도시 곳곳을 다니며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서울은 빠르면서도 차분하고 정돈되었지만 활기가 넘치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방문객인 저조차도 그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단지 소피아가 사랑하는 장소로서가 아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으로 서울을 바라보게 되었죠. 어느 오후 소피아와 함께 지난 교환학생 당시 호스트 가족집 근처를 거닐게 되었어요. 그녀는 편의점, 학교, 친구들과 매일 만나던 버스 정류장 등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회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소피아의 눈빛은 빛이 났고 소피아에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녀를 지지할 거라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엄마로서 그녀의 꿈을 위해 어디든 함께 해줄 준비가 되었답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어느 저녁, 에어비앤비로 돌아가던 길의 근처 공원에서 태권도를 연습하는 어르신들 무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하나 절제되고 매끄러웠으며 서로의 동작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거의 시적이었어요. 소피아는 경탄한 눈빛으로 저에게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 존경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녀의 눈빛이 자부심으로 반짝이는 걸 보면서 그런 가치들이 그녀의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소피아가 특히 기대하던 날이었어요.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캠퍼스를 보러 가기로 했죠.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걸음이 빨라지고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캠퍼스는 넓고 푸르렀으며 건물들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학문을 진지하게 대하는 장소라는 게 느껴졌어요. 학생들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목적을 품고 있는 듯 했죠. 소피아가 그 모든 걸 흡수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하나씩 자리 잡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서관을 거닐며 끝없이 이어진 책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소피아의 눈에 불꽃이 일렁이는 걸 보았어요. 그녀는 이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했죠. 이곳의 학문이 살아 숨쉬고 모든 학생이 목적을 지니고 움직이는 듯한 이 분위기. 그 순간 그녀의 바람이 단순한 흥미나 한류에 대한 열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가고 싶은 길, 그녀를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여정이었죠.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의 의문도 사라지고 제 안의 의심들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게 됐어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어 유창함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필요했고 학업 성적도 매우 중요했어요. 시드니의 최고의 학생에게도 까다로울 입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적이고 압박감이 큰 환경도 지금의 학교 문화와는 사뭇 달랐죠. 상담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소피아가 흔들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굳건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받아들였어요. 그 뒤 캠퍼스를 다시 걸으면서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한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쉽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 그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10대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만의 길을 찾은 한 소녀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그 길에서 자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 제가 물었어요. 정말 확신해, 소피아.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내가 아는 모든 것과는 다를 거야.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언어와 문화,
기대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알아요, 엄마. 그리고 맞아요. 호주가 싫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와보니 제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새로운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르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잠든 후에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요. 이건 단지 소피아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놓아주어야 했고, 제가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이 알았어요. 이 길이 옳다는 걸요. 그녀의 꿈은 그녀 자신과 하나였고, 엄마로서 제 역할은 그 길 옆에 서서 그녀가 맞닥뜨릴 도전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시드니로 돌아오자마자 소피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 반짝이는 모습에 새로운 결심이 더해졌달까요? 그녀는 단순히 열정적인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였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며 학업에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몰입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꿈을 실현할 이유와 목표를 선물해 준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 저는 자부심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쉬울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직 어린 그녀가 복잡한 언어를 배우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건 상당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놀라웠어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흔히 가지지 못한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아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경이로웠어요. 소피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마치 온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다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두 마디 한국어를 익히고 문화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소피아는 드라마를 멈추고는 특정 표현이나 동작의 의미를 설명해줬고, 그 열정은 우리에게도 전염되어 결국 저와 리암도 그녀만큼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죠. 주말이 되면 소피아는 우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로 요리를 시도하면서 주방은 마늘과 참기름, 고추장의 향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직접 비빔밥을 만들며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소한 소스를 더해가고 집을 가득 채운 김치 냄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마치 수업을 진행하듯 하나하나 재료를 설명하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취미 이상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건 그녀가 꿈꾸는 삶의 일부로 언젠가 멀리 떠나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 같았어요. 리암과 저는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건 그녀의 꿈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그녀가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또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의 시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그녀를 보며 저도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꿈이 그녀의 것이기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 꽉 쥐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의 열정은 더욱 커졌어요. 그녀는 추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늦게까지 공부하며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냈죠. 그녀는 장학금,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꿈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걸 깨달은 듯 매 순간 신중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그녀 곁에 서 있었죠. 저 역시 함께 성장하며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시드니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소피아의 열정은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다채롭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익숙한 일상 너머의 세상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이제 단지 소피아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고, 그녀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그날이 다가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편안한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고, 새로운 꿈을 그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가장 어려운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녀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서울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며 새로운 삶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그녀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의 용기와 의지에서 다시 힘을 얻었죠. 그녀의 길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집에서 함께 만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식탁을 둘러봤어요. 셋이서 각자 다른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갈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소피아의 눈 속에 담긴 희망과 결의를 보며 저 또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꿈이 현실로 펼쳐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엄마로서 늘 곁에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소피아가 사랑하는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 행복해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딸 소피아의 새로운 도전과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피아 양의 한국 유학 생활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